강민주는 서울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떴습니다. 경영학과 대학생인 그에게 세상은 늘 순탄했죠. 아버지 강태산이 운영하는 금융투자회사 덕분에 부족한 것 없이 자랐고, 대학 등록금은 물론 용돈까지 넉넉했습니다. 친구들이 아르바이트에 시달릴 때도 민주는 여유롭게 해외 봉사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평탄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 여자 때문이었죠. 대학 교양 수업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배 윤서아였습니다. 서아는 늘 피곤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주유소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닳고 낡은 운동화와 색이 바랜 백팩을 메고 다니는 그녀의 모습이 민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심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점점 그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선배, 저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서아는 민준이 밥을 사주겠다고 할 때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존감이 강한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학생 식당에 나타나 서아 옆자리에 앉았고 따뜻한 라떼 한 잔이라도 건네려 했습니다. 때로는 공모전 기획 도움을 핑계로, 때로는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서 접근했어요. 민준의 진심 어린 관심에 서아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선배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냥 눈빛에서 힘들어 보이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민준의 솔직한 대답에 서아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남자는 없었거든요. 대부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는데 민준은 달랐어요. 서아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서아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면 자격증 강좌비를 대신 내줬고 면접 때 입을 고급 블라우스도 사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취방 월세까지 지원해줬죠. 서아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점 민준의 호의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서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민주는 진심으로 서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서아 역시 민준의 마음을 느꼈는지 점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존이 훗날 파국이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드디어 서아가 유명 외국계 기업에 합격했습니다. 민주는 서아보다 더 기뻐했죠. 축하 파티도 열어주고 비싼 태블릿 PC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민주는 주저없이 프로포즈했고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정말 고마워요. 선배 덕분에 저도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민주는 모든 것을 도맡았습니다. 신혼여행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서아의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새로운 관문 너머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은 평온했습니다. 민준과 서아는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했죠.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아의 어머니가 자주 집에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딸을 걱정하는 평범한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사위, 서아가 좋은 집안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덕분에 우리 딸 인생이 폈구나. 장모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점점 그 의미를 깨달아 갔어요.
장모는 민준을 사위가 아닌 서아가 잘 잡은 경제적 사다리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아가 제지했지만 장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놓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죠. 서아 남동생 군대 문제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며 거액의 융통을 요청했고 집안 경조사 때마다 민준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져갔어요. 우리도 이제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지 않겠어? 사위가 능력이 있으면 처갓집도 챙기는 게 당연하지. 민주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가 중간에서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그랬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서아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는 검소했던 그녀가 한정판 핸드백을 사달라고 하고 스포츠카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보, 회사 동료들 차 보니까 내 차가 너무 초라해. 좀 바꿔줄 수 있을까? 나도 이제 대기업 다니는데 체면이 있잖아.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서아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아 남동생이 사업 자금을 위해 또다시 돈을 요구했고 그 외에도 돈이 필요할 때마다 민준을 찾았습니다. 서아야, 우리도 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여보, 가족인데.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거 알잖아. 당신은 집에 돈이 많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지. 서아의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아는 민준의 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심지어 민준이 돈 이야기를 꺼내면 마치 인색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무게가 버겁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밤마다 혼자 고민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지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민주는 참았습니다. 결혼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서로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더 큰 배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민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서아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서아는 늘 회사 일이 바쁘다고 클라이언트 미팅 때문에 야근을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 마무리하느라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이런 연락이 주 3회는 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아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매번 야근을 하는 것일까? 서아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향수도 새로 바꿨어요. 옷차림도 예전보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갔어요. 서아야,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응.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걱정하지 마. 서아의 대답은 늘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들려주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아가 또 회사 팀원들과 모임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토요일에 회사 모임이 그렇게 자주 있을까요? 민주는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서아는 어느 고급 와인바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주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와인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주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서아가 한 남자와 마주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남자가 바로 대학 시절부터 민준이 아껴왔던 후배 정태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준이 밥도 사주고 취업 준비도 도와줬던 그 태성이었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아는 민준 앞에서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해맑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태성 역시 서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민주는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몇 장의 사진을 찍은 후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서아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서아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안 잤어? 회사 사람들이랑 늦게까지 있었어. 정말 피곤하다. 회사 사람들이랑? 민주는 찍어온 사진을 서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아의 외도가 드러난 후 민주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서아는 계속 용서를 빌며 매달렸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정말 잘못했어. 나도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민주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년간 함께 산 세월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서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면서 혹시 정말 실수였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서아의 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장모는 처음에는 평범한 사과를 했지만 이어진 말이 민준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어요. 사실은 서아가 임신했어. 지금 만나는 남자 아이 같아. 너희가 몇 년 동안 아이도 못 만들었는데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아이를 위해서 서아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 아냐? 민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모는 자신의 딸이 불륜을 저질렀으면서도 오히려 민준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까지 생겼다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이혼해 달라는 뜻이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서아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야 하고 너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젊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민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느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서아의 가족들에게 민주는 그저 돈을 대주는 호구였을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혼할 건데 그냥 못 넘어갑니다. 민주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도 준비했어요. 서아와 태성의 불륜에 대한 증거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와인바에서 찍은 사진은 물론 두 사람의 메시지 내역까지 확보했어요. 재판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서아 측에서는 민준이 가정에 소홀했다며 오히려 잘못을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 준비한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불륜의 증거는 물론 서아 가족들이 민준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있었어요. 몇 차례 조정을 거쳐 결국 서아와 태성이 각각 2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가 성립되었죠. 이혼이 성사된 후 민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충격이 너무 컸어요. 아버지 강태산이 아들의 상태를 보고 유학을 제안했습니다. 민준아, 이혼이 흠이 아니다. 넌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한국에 있으면 자꾸 생각날 거야. 아빠, 저는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영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찾아봐라. 이번 일로 무너지면 안 돼. 민주는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영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 했어요. 영국에서 민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기숙사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전공 서적을 붙들고 하루 종일 씨름했어요. 나는 해낼 수 있다. 민주는 매일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배신과 상처를 힘으로 바꿔야 했거든요. 과거의 아픔이 오히려 동력이 되었어요. 서아와 태성에게 당한 모멸감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내주는 생활비는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스스로 독립하고 싶었거든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점차 민주는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이 컸어요. 2년째 되던 해에 민주는 인턴십 기회를 얻었습니다. 현지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자산관리 업무를 맡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만 했지만 성실함을 인정받아 점점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민준의 아이디어는 동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민준의 아이디어 정말 좋아. 어디서 이런 생각을 했어? 정말 분석적이야. 동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민준은 진짜 자신의 능력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순전히 자신의 실력으로 평가받았어요. 누군가의 아들이 아닌 강민준이라는 개인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자. 민준은 5년간의 영국 생활을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어른이 된 자신을 증명할 때였어요. 한국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아 진짜 실력으로 성공을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민준을 더 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민준이 탄생한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민준은 다시 아버지 회사의 말단 직원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민준은 특별 대우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오히려 다른 직원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관리부터 시작해서 회계, 인사, 마케팅까지 모든 부서를 거쳤습니다. 영국에서 배운 경영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면서 회사의 시스템을 개선해 나갔어요. 기존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준의 제안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어요.
이 아이디어 정말 좋은데요. 이거 실행하면 비용을 40%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유학 시절 배운 건데 우리 실정에 맞게 조금 수정해 봤습니다. 민준의 제안들은 실제로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들을 제시했어요. 아버지 강태산도 아들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예전의 민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 정말 대견하다. 아빠, 저는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과거의 저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5년 후 민주는 최연소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직원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온실 속 초가 아닌 모든 것을 스스로 일궈낸 진짜 리더가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민준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대표가 된 후 회사는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해외 진출도 시도했어요. 직원들의 복지도 개선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민준에게 계약 미팅 요청서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미팅을 원한다고 하네요. 민준은 명함을 받아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태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언제 미팅을 잡았지?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과거의 일을 떠올리니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 민준은 달랐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일이었으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섞을 수는 없었어요. 일단 미팅은 진행하죠. 다음 날 오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예상은 정확했어요. 바로 전처 서아의 남편이자 자신을 배신했던 정태성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기억에 생생했어요. 태성은 민준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회사명을 보고도 혹시나 했는데 정말 민준이 이 회사의 대표였던 것이죠.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손이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어요. 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민준은 담담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것처럼 정중했어요. 태성은 더욱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형, 예전에 친했던 사이니까 격식 차리지 말고 편하게 하자. 여긴 공적인 자리입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 설명 들어보죠. 민준의 차가운 태도에 태성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준비해온 프로젝트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제안서 내용은 마음에 드는데 일단 계약은 승인하겠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교체 요청하겠습니다. 태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계약은 따냈지만 자신은 빠지라는 뜻이었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자신을 배제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고요. 민주는 차갑게 말하며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태성은 급하게 민준을 붙잡았어요.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예전 일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돌아가세요.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태성은 멍하니 그 자리에서 있었어요. 완전히 달라진 민준의 모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태성은 화가 난 표정으로 민준의 사무실로 쳐들어왔습니다. 하필이면 새로 담당자가 된 직원과 태성 회사의 사장이 함께 있던 자리였어요. 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강민준, 너 지금 복수하는 거야. 장 과장. 그 순간 태성 회사 사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클라이언트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직원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대표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미쳤어? 당장 사무실로 돌아가.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한테 행동하면 어떡해? 너 오늘부로 해고야. 결국 태성은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복수를 계획한 것이 아니었지만 태성은 스스로 무덤을 판격이었습니다. 태성 해고 소식을 들은 서한은 후회하며 민준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민준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민준은 과거의 자료를 업계에 조용히 공유했고 태성과 서한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민준은 중소기업 연합 포럼에서 윤리 경영을 강조하며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지. 민준은 더 단단해진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